아이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가 음식물이나 이물질을 삼켜 기도가 막혔을 경우입니다. 여러 이물질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 손가락을 넣어서 빼려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 손가락을 넣으면 안 돼요. 먼저 아이의 턱과 뒤통수를 감싸고 목을 보호하며 천천히 안아 올려요. 아이의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한 손으로 아이를 대퇴부려 지지한 후 손바닥의 아랫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5회 두드려주세요. 그 후 아이를 돌려서 바로 눕히고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 가슴뼈 중앙을 두 손가락으로 5회 눌러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고 중간중간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면 제거해주세요. 둘째, 아이의 골절 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아이가 추락, 충돌, 충격으로 골절되었다면 바로 움직이지 않고 신고 후 구급대 도움을 기다려요. 외상이 있을 경우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 지혈을 해야 해요. 셋째,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먼저 화상 부위의 옷이나 이물질은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억지로 떼면 안 돼요. 화상 부위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10분 이상 열을 식혀 통증과 물집을 완화시켜주세요. 물집이 잡힌 경우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터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화상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얼굴, 손, 발, 생식기인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큰 화상이 아니어도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응급처치 방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우와, 잘 그렸네. 이것 봐, 멋지지? 선생님이 잘했다고 붙여주신 거다. 가족들한테 같이 보여주자. 좋아. 엄마! 안구가 엄마 저녁 준비하고 같이 놀자. 주희도 방에 있으니 주희에게 가보자. 그래. 우와, 멋져. 진짜 멋지지? 우리 반 애들이 나보고 최고래. 뭐야, 보지도 않고. 나가줄래? 나 좀 바빠. 흥! 안구가 이제 곧 아빠 오실 시간이니까 아빠한테 보여드릴까? 좋아. 여보, 나왔어요.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야! 그래, 안국이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니? 네,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아차, 잠깐만, 아빠 좀 씻고. 여보, 얘들아, 저녁 먹자. 네. 주희야, 안국이 저녁 먹게 어서 데리고 와. 차키도 데려오고. 참. 안구가, 뭐해? 안구가, 밥 먹어! 안 먹어. 왜? 몰라. 엄마, 안국이 안 먹는데요. 주희야, 안국이가 속상한 것 같아. 무관심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그럼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없을지도 몰라. 정말? 몰랐네. 안구가 무슨 일이야? 몰라. 모두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안구가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엄마랑 아빠가 안구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근데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줘요? 아, 아까 속상했구나. 미안해. 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이제 아빠 이야기 들을 준비 됐는데. 엄마도 안구기가 좋아하는 반찬 만드느라 바빠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 텔레비전 보느라고. 나도 이제 준비됐어. 어머, 안구기가 그림을 그렸나 보네. 어떤 그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리라고 해서 우리 가족을 그렸어요. 어머, 그랬구나. 이게 엄마야? 아우, 이쁘네. 아까 아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구나. 안구가, 아빠한테 다시 보여줄래? 여기요. 우와, 아빠가 제일 크네. 정말 잘 그렸구나. 정말요? 그럼. 이 금색 스티커는 뭐야? 선생님이 잘했다고 상 주신 거. 엄마가 이렇게 멋진 걸 못 볼 뻔했네. 잘했어. 최고야.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빠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아니지. 우리 안국이 엄마 닮아서 잘 그리는 거지. 엄마, 아빠 둘 다 닮아서 잘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정답이네.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에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식품 속 세균이 증식해 식중독과 같은 위험한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구매 후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식품 보관 안전수칙.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지 않고 식품 보관의 적정 온도인 냉장 5도, 냉동 영하 18도를 유지하세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식품은 냉장고 용량의 70% 미만으로 보관하고 식품의 보관 기간을 자주 확인하세요.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해주세요. 냉장고의 칸마다 온도가 다르므로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식품별로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세요. 개봉 후 남은 식품은 공기가 닿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 보관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냉장고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냉장고의 저장 용량은 70% 미만으로 유지하고 냉장고 속 식품의 보관 기간을 자주 확인하세요. 냉장고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세요. 식품별로 냉장고에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고 개봉하고 남은 식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식품 보관 안전수칙을 실천하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물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주기도 하지만 오남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물론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평소 약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약물, 보다 안전하게 복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 복용 안전수칙. 약을 구매할 때는 인터넷 사이트 등 출처와 처방이 불분명한 구매처에서 구매하지 않고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 후 구매하세요. 약을 복용할 때는
항상 약물에 표시된 용법, 용량, 투약기간 등을 잘 지켜서 복용하세요. 복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커피, 우유, 주스 등 기타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할 시 약효가 줄어들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남의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약은 비슷한 증상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므로 타인의 약물을 잘못 복용하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의 동의 없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올바른 처방 없이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약물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약물관리 안전수칙. 약물을 보관할 때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뚜껑을 닫고 바람이 불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복용 설명서를 약과 함께 보관하고 복용 시 복용법을 확인하세요. 보관한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버리세요. 약물 복용 및 관리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약은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약을 복용할 때는 용법, 용량, 투약기간을 지키고 음료수가 아닌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타인의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약은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복용 설명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약물 복용 및 관리 안전수칙을 지키면 약물 오남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 규식아!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너 이 동네 사냐? 이쪽 동네에 살아. 야, 너 의대생이라면서. 뭐 그렇게 됐어. 너 학교 가는 길이야? 지금 학교 가야 돼. 그래? 야, 잘 됐다. 타, 내가 태워줄게. 에이, 보니까 뭐 헬멧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의과대학 본과 졸업반인 박인규 학생은 사실 좀 겁이 많아요. 그래, 알았어. 잘 먹을까? 나 지금 조금만 지키고 있네? 저런 어쩌죠?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괜찮아요? 그쵸? 저기 빨리 119 좀 신고해주세요. 규식아! 교통사고를 당한 외상 환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히 충격에 의해 목뼈나 척추에 골절이 없는지부터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해요. 목뼈나 척추가 다쳤을 경우엔 환자를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환자의 출혈이 심하네요. 출혈이 심한 환자는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멈출 위험도 있어요. 빨리 지혈이 필요해요. 지혈을 할 때는 상처 부위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해서 최대한 출혈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높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 주셔야만 해요. 천천히. 네, 화장
몸은 좀 괜찮아요? 네. 규식아 괜찮아? 괜찮아. 둘이 벌써 그렇게 된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 자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브로커까지 등장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알지 못하면 비극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살 예고 신호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SNS에 평소 하지 않던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 자살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유서를 작성하거나 아끼는 물건을 나눠주는 등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살 위험 신호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한 후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살 위험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해준다면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겠죠? 만약 혼자가 힘들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것 또한 어렵다면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자살 위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전문 기관에 연락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이 늘 촌각을 다투며 생사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숨가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증 외상 환자에서부터 뇌질환, 심장질환, 독극물 중독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거의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에선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아까운 생명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점이에요. 네, 119입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저희 학생들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이거?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환자의 상태를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죽은 것처럼 의식이 없고요. 피도 흐르고 있어요. 아저씨! 학생들은 대단히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특히 얼마 전 학교 체육 시간에 ABCD를 배웠던 기억을 반짝하고 떠올리네요. ABCD는 글자 알파벳이 아니에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무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 방법을 뜻하는 말이에요. A는 에어웨이, 즉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통로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환자가 구토를 할 경우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땐 몸을 옆으로 굴려서 입안의 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제거해줘야 해요. B는 호흡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C 단계로 넘어가요. 순환, 즉 혈액순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맥박을 짚어보거나 환자의 가슴 움직임이 규칙적인지 살펴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 환자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장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 나서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게끔 도와줘야 해요. 단, 머리, 목, 가슴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다리를 똑바로 해줘야 해요. 척추나 목뼈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면 환자를 절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출혈이 심할 때는 119의 지시를 받고 응급조치를 해야 해요. 압박이나 지혈을 해서 가급적 출혈을 지연시켜야 하고, 상처를 낸 물체를 제거하거나 직접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천천히 조심하고. 너희들 잘했어. 수고했어. 응급처치하는 법을 배웠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괜찮겠지? 저 학생들 지금 혹시 학교 가는 길 아닌가요? 아, 맞다. 큰일 났다. 지각이야. 어떡해.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뛰어! 실제 자살 사망자의 70에서 80%는 죽기 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변의 죽음을 암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축하합니다, 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씨 정말 잘했어. 고생 많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영 정말 축하해.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부장님. 서과장 뭐해? 입사 좀 챙겨야지. 축하해줘. 빨리. 하나, 둘. 자살이라고 알려진 것보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사람, 알려지지 않은 자살 관련 일들은 훨씬 많습니다. 심하게 자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과장? 네. 서과장도 좀 자격증 받아야 돼. 그 저번 프로젝트 봐봐. 응? 자네나 팀원이랑 얼마나 고생했어. 응? 다 끝낼래? 운배하고 우리 다? 그거밖에 안 돼.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정신적, 신체적 질환 및 경제적 문제, 가정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3년간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인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3원칙.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천해 주십시오. 첫 단계, 자살의 신호를 봐주세요.
신호를 보았다면 이제 듣고 말해주세요. 그의 살고 싶다는 구조 요청을 들어주세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있도록 당신이 말해주세요. 아, 오랜만에 한강에 오니까 좋다. 형 기억나? 작년 여름 때 저 한강다리 밑에서 낚시하던 거. 야, 그때 쏘가리 잡고 누군가 난리 자살을 났는데. 시도한 경험이 있다면 그 정신적 고통과 삶에 대한 부분을 지지해주고 정신적 질환이 있다면 치료하게 도와주고 충동적인 자살을 막기 위해 술과 약물은 안 된다 해주세요. 우리 사자. 자살에 구체적인 준비가 있는 것 같으면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친구, 가족 등의 인적 자원, 치료에 도움을 줄 의료 자원 등을 함께 찾아주세요. 타인의 자살 징후 발견 및 대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고 듣고 말하기의 1단계. 자살의 신호를 봐주세요. 신호를 보았다면 2단계로 들어주세요.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있도록 3단계. 당신이 말해주세요.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말해주세요. 자살의 유일한 대처는 예방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동은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아동의 경우 신체 발달과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미숙하여 화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화상은 흉터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 화상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물에 의한 열탕 화상이 71%, 접촉 화상 10%, 하염 화상 8% 등으로 보고됐는데요. 화상사고로부터 나의 아이를 지킬 방법, 유형별 화상사고 예방법과 올바른 대처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화상은 열탕, 화염, 접촉으로 생기는 열 화상과 전기 화상,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열탕 화상은 커피, 녹차, 국물 등에 의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동들은 온수가 나오는 정수기에 손을 대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수 잠금 기능이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염 화상의 경우 대부분 가정 내 가스불 사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잦은데요. 아이가 가스불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가스불로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또한 후라이팬 같은 손잡이가 긴 조리기구는 아이가 손잡이를 치면서 떨어져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리 시 손잡이를 안쪽에 두고 조리합니다. 만일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뛰거나 흔들면 바람으로 인해 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뒹굴어서 불을 끄거나 이불을 덮어 끄도록 합니다. 접촉 화상은 전기밥솥, 다리미, 냄비 등 불에 달구어진 물체에 신체 일부가 닿아 화상을 입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뜨거운 물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한쪽 팔로 안거나 옆에 두지 않습니다. 한편 젓가락을 컨센트에 접촉하여 손가락 마디에 전기 화상을 입거나 전기선을 물어 입술에 전기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쇠꼬챙이, 금속 재질의 젓가락 등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컨센트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화상은 강산, 강알칼리 등이 피부에 닿아 살이 타들어가는 부식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화학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별도의 표시를 해두어 구분하고
반드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 우선 화상 부위의 옷을 벗겨야 하며 이때 옷이 들러붙은 경우에는 억지로 떼지 않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의 화상은 흐르는 수돗물로 5분 이상 식히고 팔이나 다리의 화상은 즉시 냉수에 5분 정도 담급니다. 그 외의 부위는 냉수로 적신 천으로 몇 분간 덮어두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면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얼음을 수건에 감싸서 찜질합니다. 기름, 바셀린과 같은 물질 역시 피부로부터 열을 발산시키지 못하게 차단하므로 화상 부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상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는 경우 멸균 거즈로 살짝 덮어 그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화상 상처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면 감염이 의심되므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합니다. 화끈거려 아동이 통증을 호소할 때는 가정 상비약인 이부프로펜을 나이에 맞게 용량을 확인하여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탕, 화염, 접촉으로 발생하는 열 화상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수돗물의 물살을 조정하고 흐르는 물로 상처를 식힙니다. 물집이 생기는 화상의 경우엔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전기 화상에 노출되어 아이가 감전됐을 경우 고무장갑, 물기 없는 막대기 등을 이용해 전기로부터 아이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 119에 신고하여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이후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몇 초가 지나도 숨을 쉬지 않으면 119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응급구조호흡을 계속 시행합니다. 화학 화상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하므로 바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며 화학물질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압을 약하게 합니다. 또 피부나 옷에 분말 화학 제품이 묻었을 경우 즉시 털어버려야 하며 중화제 혹은 중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덧바르지 않습니다. 화학 제품을 마신 경우에는 토하게 해서는 안 되며 아이가 마신 화학 제품 용기를 챙겨 즉시 응급실을 찾아 치료받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전기 화상은 물론 얼굴, 생식기, 관절 부위에 화상을 입거나 10개 이상의 물집이 잡힌 경우 등은 가볍게 볼 수 없는 화상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 치료를 받습니다. 가정 내외 어디서든 발생하는 아동 화상 사고, 더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래야, 우리 빨리 과제 다 하고 치킨 먹자. 그래, 1인 1닭 하자. 이게 무슨 냄새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나래야, 나 뭔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 나도.
혹시 아까 맡았던 냄새 때문인가? 해나! 119죠?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친구가 쓰러졌어요. 친구분을 데리고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친구를 옮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일단 수건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숨은 쉴 수 있을 정도로 막으시고 가능하시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만약 힘드시면 바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어주세요. 다행히 두 분 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가스가 조금 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체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유독가스는 한두 모금만 들이마셔도 혈액 내 산소 이동을 방해해 의식을 잃을 수 있죠. 또 유독가스에 중독되면 두통, 의식장애, 어지럼증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중추신경 기능까지 떨어지고요.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빨리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좋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전문 처치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부탄가스통에 맞나? 나래야, 유독성 물질인데 함부로 냄새부터 맡지 마. 시각장애인들은 유독성 물질을 촉각으로 구분 가능하도록 보관하래잖아. 이제 내가 위험한 것들은 경고 점자판을 붙여놓을게. 손으로 만져서 구분해.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르니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렇지. 이제 헷갈리는 것들은 무조건 냄새 먼저 맡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확인하는 거 도와줄게. 그럴게.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구제역은 사람이 감염되기는 드물지만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기 전 각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100% 접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구제역 발병 의심 농가는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체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시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계통 이상 증세가 발생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을 예방하려면 닭이나 오리고기는 익혀 먹고 달걀 껍데기에 입을 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국내 철새 도래지를 여행할 때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 농장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네. 빠질 놈 아닌데. 너 그 팔찌 고가놓은 거 아니냐? 어째? 어디냐? 아니 좋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냥 주던데. 그 노래인가. 요즘 고가놈 이상하지 않냐? 우리 주변에 아휴 우울하다. 아휴, 살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시면 절대 네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친구가 나련히 생각하시고 얘기도 들어주고 자식들한테도 알려주고 마음을 읽어주세요. 고가야 안에 아무도 없냐?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지난번에 다단계로 연금 날리고 우울해진 거 아니냐? 요즘 통 밥을 잘 안 먹던디. 지난번에 거기 사기 당한 곳이 어디요? 거기 찾아간 거 아니야? 고가야! 야 고가야 이놈아! 고가야! 저기 고가놈 차 아니야 저거? 어디야? 저기 고가야 고가. 그래 가만 얼른 가. 고가야! 안 돼! 멈춰! 안 돼요! 아니, 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 이 잡거사! 그래도 아직 내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긴 있네. 아유, 욕먹어도 기분 좋은 건 처음이다. 한평생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남은 건 아픈 몸뚱이하고 빈 통장뿐이고 주변에 내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긴 왜 없어? 우리가 그럼 귀신이냐? 이 자식아. 우리가 왜 네 마음을 몰라?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싫고 자식들한테 침될까봐 눈치 보이고.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렇게 헛되게 죽으려고 그래.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법이요. 야 고가야 우리가 살 때까지 열심히 살자. 알았지 고가야? 알았지? 그래. 알았어. 아유. 우리 노인들의 자살 시도의 가장 큰 원인은 병든 몸이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궁핍해졌을 때, 가정에 돌아가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하죠. 노인들이 보내는 자살 신호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말이요. 응? 가장 중요한 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랍니다. 아셨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좋은 날이 올 거요. 슈가야,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잘 가고 있다.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인성 5대 질환 응급처치법. 5대 노인성 질환이란 어르신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 5가지로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을 말해요. 만약 어르신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는 어르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에 맞는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네, 빨리 좀 와주세요. 당뇨는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이 앓고 있어요. 당뇨에는 체내의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고혈당증과 혈당이 낮아서 생기는 저혈당증이 있어요. 먼저 고혈당의 응급상황 증상으로는 구역질 및 구토를 하거나 복부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거나 또는 숨쉬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죠. 거기다 의식 장애까지 오면 더 위험한데요.
이럴 땐 기도를 유지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어선 안 된답니다. 저혈당의 경우에는 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으로 병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실신, 혼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의식이 있는 경우엔 설탕이나 주스, 초콜릿 등을 먹이면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뇌혈관 질환은 응급 상황 시 일반적으로는 의식을 잃거나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일으켜요. 또는 구토나 침 흘림, 편마비가 올 수 있고 발음이 어눌해질 수도 있죠. 이때는 꼭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먼저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에 쉬도록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세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울 땐 이불을 덮어줘야 해요. 참, 절대 먹거나 마실 것을 주어서는 안 돼요. 고혈압 응급 상황의 증상은 뇌혈관 질환과 많이 비슷해요. 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 구토를 일으키거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기도 하죠. 이럴 땐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요. 관절염이 있는 낙상 환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어디가 부러졌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러진 뼈가 추가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손, 옷, 쿠션 등으로 지지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이나 선망, 간질이 일어날 수 있고 보행 장애로 인해 넘어지거나 낙상할 수 있죠. 치매 환자는 미리미리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수밖에는 없답니다. 특별히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병이니 의심될 때는 바로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5대 노인성 질환의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꼭 기억하도록 해요. 무엇보다 노약자나 그 보호자는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겠네요.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